삼각함수의 정의를 설명을 할 건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를 구별을 잘 못하세요.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요.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뭐예요?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는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삼각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자, A, B, C라고 해주시면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빗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 밑변하고 높이 막 이렇게 공부했었는데요.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복습 한번 하는 것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위아래 좌우가 바뀌거든요. 자, 얘를 기준으로 놨을 때 이 녀석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 이웃변이 되는 것입니다.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 녀석 기준으로 잡았더니 이제는 얘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웃변이 되는 것입니다. C하고 딱 붙어있는 변은 이웃변.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겁니까? C를 마주보고 있는 C의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빗변은 딱 고정돼 있습니다. 얘는 90도. 90도의 대변은 빗변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사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어떻게 정의가 돼 있다? 빗변분의 대변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사인 A는 뭐예요? 여기 C고요. 여기 A예요. 사인 A는 B분의 대변 A가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이웃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코사인 A 하면요. B분의 이웃변 C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코사인 C는 뭐예요? 코사인 C는 빗변분의 이웃변 B분의 A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변 높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이거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탄젠트의 정의는요. 이웃변분의 대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우리 중3 과정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믿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는요. 삼각함수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할 건데 이 삼각비랑 삼각함수는요. 완전 다릅니다. 일단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함수고 얘는 비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분의 길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비가 되는 것이고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함수이기 때문에 x값에서 y값에 대응되는 어떤 대응 관계가 된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냐? 일단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에서요. 이 점을 갖다가요. 표현을 하는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초선에서부터의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습니다. 즉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하고요. 그리고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의 크기로 표현을 하는 게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고요. 좌표가 바로 뭡니까? y좌표입니다. 그리고 시점의 각 크기하고 좌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4,3이 요 밑에 어딘가 있습니다. 4,-3입니다. 그러면 시초선에서부터 각의 크기 얘가 바로 세타가 될지 뭐 이게 음의 각일지 뭐 두 바퀴를 돌았는지 걔는 세타는 우리 일반각에 의한 그 각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뭐예요? x가 4고 y가 -3이니까 얘는 5가 될 겁니다.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y좌표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x좌표분의 y좌표. 이처럼 좌표 평면에 나와 있는 뭐예요? 좌표값과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가지고 삼각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막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요, 부호관계인데 이 부호관계는 다음 강의로 넘어가. 자, 삼각함수를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원점5와 P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어요. 지나는 동경 OP가 있습니다. 반직선이 되겠죠. 자,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을, 시계값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 질문인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저 P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찍어보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10이니까 대충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Y축, X축. 그러니까 P가 요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요. 요때가 바로 12가 된다. 2, 4분면의 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요게 뭐 얘가 된 건지 한번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지 거꾸로 돌아는지 어쨌든 간에 얘를 세타라고 그냥 편하게 한번 놔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가 12잖아요. 얘가 5잖아요. 실제 길이는. 그러면 실제 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12제곱 144에서 5의 제곱 25를 더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니? 165, 뭐에 대해서, 아이고, 이것도 왜 이래, 이거. 자, 그래서 결국은 169가 돼서 13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13이 되는 것이고, P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Y좌표가 12가 된다. 어이,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었더라? R분의 Y좌표 12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것이더라? R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탄젠트 세타 값은 뭐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각각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산수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삼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언뜻 보면 1번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래요. 3, 4분면의 각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Y좌표고 요게 이제 X축이라고 논다면 여기 어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타가 시초선에서 뭐 이렇게 뭐 두 바퀴 돌았는지 거꾸로 돌았는지 어쨌든 간에 P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편의상 세타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래요. 네. 아, 그럼 X좌표가 4고 Y좌표가 3이에요? 에이, 그건 1, 4분면에 있는 각이고요. 그러면 3, 4분면이니까 얘도 음수, Y좌표도 음수라고 쓰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냐면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K는 상수. 왜? 아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일 수도 있어. 하지만 보장은 없어. 그쵸? 어차피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답은 나와요. 똑같이. 왜냐면 이 녀석들이 다 뭐예요? 그 좌표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분수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B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우리는 어차피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K였을 때 여기다 X좌표, Y좌표를 대입하면 탄젠트 값이 나오는 것처럼 사인 세타도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OK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다면. 그래서 OK 대 Y좌표가 마이너스 3K. 코사인 세타는 OK 대 마이너스 4K.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산수 계산하면 답이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감수를 한번 복습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원점5와 P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어요. 지나는 동경 OP가 있습니다. 반직선이 되겠죠. 자,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을 시계값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문제 질문인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저 P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저걸 찍어보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5,10이니까 대충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Y축, X축. 그러니까 P가 요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요. 요때가 바로 12가 된다. 2, 4분면의 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요게 뭐 얘가 된 건지 한번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지 거꾸로 돌아는지 어쨌든 간에 얘를 세타라고 그냥 편하게 한번 놔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가 12잖아요. 얘가 5잖아요. 실제 길이는. 그럼 실제 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12제곱 144에서 5의 제곱 25를 더해주니까 뭐가 되는 거니? 165에 대해서 이것도 1이고. 자, 그래서 결국은 169가 돼서 13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13이 되는 것이고 P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Y좌표가 12가 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었더라? R분의 Y좌표 12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것이더라? R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이 값은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탄젠트 세타 값은 뭐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각각 이 값들을 대입을 해서 산수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삼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언뜻 보면 1번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쌤이 왜 이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것이냐면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래요. 3, 4분면의 각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Y좌표고 여기 이제 X축이라고 논다면 여기 어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세타가 시초사에서 뭐 이렇게 뭐 두 바퀴 돌았는지 거꾸로 돌았는지 어쨌든 간에 P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3, 4분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편의상 세타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탄젠트 값이 4분의 3이래요. 네. 아, 그럼 X좌표가 4고 Y좌표가 3이에요? 에이, 그건 1, 4분면에 있는 각이고요. 그러면 3, 4분면이니까 얘도 음수, Y좌표도 음수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냐면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K는 상수. 왜? 아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 하지만 보장은 없어. 그쵸? 어차피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답은 나와요. 똑같이. 왜냐면 이 녀석들이 다 뭐예요? 그 좌표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분수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B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우리는 어차피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3이라는 얘기는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K였을 때 여기다 X좌표, Y좌표를 대입하면 탄젠트 값이 나오는 것처럼 사인 세타도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OK가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다면. 그래서 OK 대 Y좌표가 마이너스 3K. 코사인 세타는 OK 대 마이너스 4K.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산수 계산하면 답이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